네, 이어서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미국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을 많이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0.3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2.5가 지금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테크주들, 특히 구글의 주가에는 좀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미나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GPT와 같은 스타일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 점유율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는지 그 볼륨 자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볼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전체 수를 보면 아직도 전 세계 인구 그리고 사용자들의 그 흐름 자체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고 또 다룰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고 또 속도나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붙는 과정들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제 이벤트가 계속 발생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글의 주가는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이 계속해서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AI 기업 등 이 54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심화가 될수록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과연 이러한 소식이 득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실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는 네. 이제 주가의 추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이제 25년 1월부터 봤을 때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과 네. 미국 시장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상당히 희비교차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또 제품 판매를 그래도 꽤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규제를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자체를 빠르게 가져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적인 볼륨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 무너지게 됐을 때 과연 그 줄어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가이던스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마련이 될 거고요. 금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런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자마자 좀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이런 중국의 규제 강화라든지 미국의 수출 제한이 계속되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완만하게 좀 반등을 이어가도 엔비디아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제한 속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이 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엔비디아 투자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한 13% 정도 되니까 만약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만큼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특히나 약간의 총 매출 이익률만 줄어도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는 조금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의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GTC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는 저는 부담 없이 모아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AI가 과연 끝일까라는 생각,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방향으로 갔거든요. 저는 AI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상당히 많이 좀 이런 업무의 효율화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 부분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 알리바바 회장이었나요? 이 AI 투자 거품 경고를 막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이런 AI 관련 기술주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가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반비례 사이클을 좀 보이는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발언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로 전환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급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한 거죠. 이렇게까지 좀 격하게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 인프라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원전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용자가 늘어나고 하면 결국 에너지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궁금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도 좀 같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들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건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가시화가 되기 전에서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딥시크 전후로 했을 때 네. 이렇게 전력 소모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소모량이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됐을 때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아니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렸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수가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럼 마지막으로요. 사실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4월 2일입니다. 상호관세. 사실 최근에 M7 기업들이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IB들도 이에 좀 질세라 긍정적인 투자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 M7이라든지 빅테크 관련주들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이건 이제 관세 스텝이 이번에 오늘 좀 발표됐던 건 2단계로 한다라고 했고 이제 무역 확장법 338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통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말 안 들으면 50%까지 때릴 수 있는 건데 네. 사실상 어떠한 방향이 나오는지 따라서 확 갈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제적으로 4월 2일 지나면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쵸. 너무 이제 변수가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대체 수요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쟁이 좀 강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캐즘 구간으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화창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